F부터 퇴근. 안녕하세요. 이대리와 수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에서 자주 사용하는 변형 기능을 배워보겠습니다. 변형 기능을 잘 활용하면 이미지의 크기와 모양, 각도를 쉽게 조절하고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어요.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총 7개의 액자들을 놓아놨어요.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아마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써봤을 거예요. 변형이라는 기능을 간단하게. 액자 1번 선택되어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컨트롤 T를 누르는 게 변형을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 T는 에디트의 프리 트랜스폼이라는 기능이에요. 트랜스폼도 있고 이거 프리 트랜스폼은 자유 변형이거든요. 우리가 이 컨트롤 T를 했을 때 박스가 둘러지게 될 거예요. 이 박스를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모서리에 갖다 대면 크기를 키우고 줄이고 또 모서리 바깥에서 살짝 벗어나면 회전도 할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변화시키는 건데요. 아마 지난 영상에서 수리님이 질문했을 거예요. 왜 이거는 비율이 고정이 되나요? 라고. 얘는 Shift를 누르게 되면 비율이 깨져지거든요. 네. 이게 업데이트 되면서 바뀐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세팅 값을 바꿔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미 다른 애들은 뭐 선택 툴을 사용을 하든 뭐든 다 Shift를 눌러야 정비율로 유지가 되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설정을 먼저 바꿀게요. 자, 우리 설정은 요 컨트롤 K로 가주면 되고요. 첫 화면에서 Use Legacy Free Transform 이전 버전에 이전에 사용했던 자유 변형을 사용을 하겠다. 얘를 체크해주면 돼요. 네. 이게 2020년에 바뀌었어요. 물론 바뀐 지 좀 5년은 되긴 했는데 여전히 헷갈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걸 좀 더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래서 컨트롤 T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우리 모서리에 갖다 댔을 때 키우는 거. 그래서 모서리에 갖다 대면은 내가 드래그하는 방향으로 커지고 작아지죠? 네. 자, 지금은 Shift를 안 누른 상태예요. 아까 세팅 값을 바꿨기 때문에. 네. 이제 여기서 Shift를 눌러야 정비율이 유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서리를 누르면은 이렇게 모서리 기준으로 움직일 거고 위아래 늘어나고 줄어들고 자, 변형이 될 거고요. 얘가 근데 나는 이미지 중심으로 커지고 작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선택 툴도 가운데서부터 선택이 되게 만들어주는 단축키가 있었어요. Alt. Alt를 누르면은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움직여요. 네. 네. 또 요 중심점이 사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옵션 바에 보면은 요 앞에 있는 애. 네. 자, 여기 체크박스가 있는데 얘를 클릭해주면은 중심점이 생겨요.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Alt 안 눌러죠. Alt 눌러서 좁히고 늘리고 해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이즈를 늘리고 줄이고. 네. 자, 근데 이렇게 조만한 이미지를 우리가 억지로 늘리면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픽셀이 깨져요. 그쵸, 깨진다. 그래서 사실 크기를 많이 키우는 걸 권장하지는 않아요. 네. 얘네가 한 1, 2픽셀 커지는 것도 안 돼요. 그런 건 괜찮은데 막 3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커지면은 픽셀 저하가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그 정도를 지향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컨트롤 T 모서리 움직이면은 크게 커지는 거. 네. 액자 2번 보겠습니다. 컨트롤 T 눌러서 얘는 살짝 벗어나게. 자, 바운딩 박스에서 살짝 벗어나면은 곡선형 화살표가 되고 이제 회전을 할 거예요. 네. 이제 회전을 하면은 우리 위에 분에 각도가 뜰 거예요. 몇 도씩 기울어지게 할 건지. 네. 아, 근데 나는 정확히 한 15도를 맞추고 싶은데 자, 움직이면 사실 맞출 수 있지만 너무 어렵잖아요. 네. 이때 Shift. 그쵸. Shift를 이용하면 15도씩 딱딱딱딱 회전시켜 줄 수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이 중심점이 네. 기준으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하거든요. 네. 얘를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은 얘를 중심으로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크기를 수정할 수도 있고 회전을 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의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네. 이 이미지 변형에 또 다른 기능이 있어요. 우리 컨트롤 T 했을 때 네. 아까 우리 에디트에 갔을 때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트랜스폼이 프리 트랜스폼, 그냥 트랜스폼. 네. 이제 이런 애들은 우클릭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우클릭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컨트롤 T 했을 때는 프리 트랜스폼. 네. 그리고 이미 크기는 조절해봤죠? 네. 스케일, 회전도 해봤어요. 로테이트. 네. 자, 세 번째로 할게 스큐라는 애인데 기울기를 주는 애예요.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서리를 마우스로 갖다 댈 때 보통은 우리 아까 앞에서는 전부 다 화살표 모양이었죠. 네. 근데 얘는 하얀색 마우스 포인터예요. 자, 움직여 볼게요. 옆으로. 자, 이제 모양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옆으로 가면 내가 클릭하는 지점만 기울고요. 위로 가면 위로 기울어져요. 네. 그래서 클릭하는 곳이 기울어집니다. 또 모서리를 클릭하면은 꼭지점이 기울어지는 거고,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을 클릭하면은 같이 두 개의 모서리를 한 번에 기울일 수 있어요. 네. 스큐예요. 기울기. 자, 4번 액자 볼게요. 컨트롤 T. 자, 이번에 볼 건 디스톨트, 왜곡이에요. 네. 왜곡은 정말 내가 원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면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은 변화가 일어나요. 자, 근데 일정 이상 움직이면은 이미지가 변하지 않습니다. 이미지가 꺾여버린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얘랑 아까 스큐랑 뭐가 달라요? 스큐의 차이는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5번에서. 네. 자, 스큐를 보면은 얘는 자,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대각선으로 가도 기울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꼭지점이 따라오지 않죠. 네. 스큐는 기울기만 주는 애기 때문에 내가 옆으로 움직여도 무조건 위로 올라가서 한쪽 면이 기울어지는 거예요. 네. 네? 디스톨트는 왜곡이기 때문에 정말 모서리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자유롭죠. 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T. 자, 퍼스펙티브 네. 원근을 주는 거예요. 자, 얘를 클릭하고 모서리 움직여 볼게요. 네. 자, 나랑 마주보고 있는 대칭되는 부분이 같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원근감을 주는 거죠. 멀어지게 아. 가까이 오는 것처럼 보이게. 네. 자,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끌리다고. 그래서 원근감을 주는 건 퍼스펙티브입니다. 네. 사실은 디스톨트로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애예요. 네. 그래서 디스톨트가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액자 6번을 보겠습니다. 컨트롤 T. 자, 우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제 퍼스펙티브 밑에 특수 변형이거든요. 뭐 둘러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는 애예요. 얘를 클릭하면은 자, 약간 격자들이 생길 거예요. 네. 그리드 격자가 생기고 뭔가 이제 주변이 동글동글한 요소가 생겼거든요. 네. 얘는 이미지를 곡선으로도 바뀌게 해줘요. 자, 동그라미를 움직여줍니다. 동그라미를 움직여주면은 곡선형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을 저희가 이렇게 선이 나와 있죠. 동그라미가. 네. 핸들이라고 불러요. 핸들이라고 부르는 애는 공률을 조정을 해줘요. 얘가 얼만큼 곡선이 완만할 것이냐. 낮아지면 완만할 거고, 높아지면, 각도가 높아지면 깊어질 거고, 또 핸들의 길이가 길면 훨씬 더 심해질 거예요. 짧아지면 곡률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의 길이와 방향에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니까 아래로 곡선,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곡선. 그래서 방향과 길이에 따라서 곡선의 모양이 달라져요. 또 이 핸들 말고도 저희가 이 가운데 격자 부분들 있죠. 네. 자, 한번 해볼게요. 옆으로 동글동글하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뭔가 약간 좀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더 튀어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얘를 더 밀어버리는 거예요. 볼록 거울처럼. 자,
안에 있는 격자 안에도 우리가 마우스를 놓고서 드래그를 해주면 볼록한 형태로도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곡선으로 변형시키고 싶을 때는 워프를 씁니다. 자, 마지막 7번 컨트롤 T. 자, 여기는 이제 밑에 있는 기타 기능들인데 180도 회전시켜주는 애. 그리고 90도 시계 방향. 얘는 반시계 방향.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밑에 있는 애. 반전시키는 애예요. 네. 플립 호리젠탈. 좌우 반전. 이미지를 좌우 반전. 그리고 버티컬은 이미지를 상하 반전. 이렇게 반전시키게도 만들어줘요. 네. 이렇게가 변형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브젝트 자체를 우리가 변형을 시킬 수도 있지만 이미지를 내가 부분 선택해서 변형을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제가 벽과 바닥 레이어 그리고 모델 레이어를 가지고 왔어요. 네. 자, 모델이 비율이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델하면 떠올리는 그 길쭉길쭉한 기럭지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의 다리를 더 길게 만들고 싶어요. 네. 그러고 싶을 때 어떻게 보정을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이 여자분의 키가 컸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런 발목 부분들 있죠. 네. 컬러가 다르지 않은 부분에서 이런 데에서 끊어버리면은 네. 달라버리잖아요. 그래서 다르지 않은 부분 아래로 선택해도 괜찮겠다. 아래로 이렇게 선택하죠. 자, 이렇게 발목을 선택하고 무브 툴로 이동시킬 거예요. 네. 자, 징그럽겠지만 이동시키고 자 이제 위에 있는 부분 여긴 조금 더 넓게 왜냐면 조금 시작하면 너무 늘어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종아리 있는 부분 자, 무릎 하단에서부터 우리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다리 아래까지 컨트롤 T 눌러서 늘려요? 맞아요. 컨트롤 T 그리고 이 끝부분을 맞춰주는 거예요. 엔터 선택 영역 해제 컨트롤 T 그러면은 다리가 굉장히 길어졌죠. 근데 여기만 너무 길면은 굉장히 사람이 인위적이에요. 네. 허벅지도 같이 길어지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위에를 선택하고 무브 툴로 이동시켜주는 거예요. 네. 자 이동할 때는 우리 꼭 시프트를 눌러야 안 틀어집니다. 네. 그래서 시프트 눌러서 너무 많이는 이동하지 않을게요. 알죠? 다리 이상해지는 거. 자 이동한 다음에 선택 영역은 꼭 해제해줘야 돼. 컨트롤 D는 습관이에요. 네. 자 컨트롤 D 다시 선택 툴로 자, 확대 무릎 위에서부터 컨트롤 T 쭉 늘려서 붙여주는 거죠. 엔터 컨트롤 D 자, 이러면 다리가 길쭉길쭉한 모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위로 올려서 이제 바닥 부분을 수정을 해볼 거예요. 네. 벽, 바닥. 그럼 바닥에 우리한테서 먼 부분은 이런 타일들, 벽돌들이 조그만하게 보일 거고요. 가까이 있는 벽돌들은 커 보여야 돼요. 근데 얘는 너무 똑같아요. 원근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원근감이 적용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바닥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자, 컨트롤 T 똑같아요. 네. 자, 아까 우리 원근이 있었죠? 네. 쉽게 쓰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내가 조정하고 싶은 모서리를 컨트롤을 누르면은 네. 왜곡을 사용할 수 있어요. 컨트롤 누르고 모서리 클릭하면 왜곡. 컨트롤일 때는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이제 시프트를 추가하면 수직 수평만 움직이기 때문에 스큐 상태가 돼요. 네. 여기 Alt만 추가하면은 나랑 대칭되는 애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퍼스펙티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클릭하지 않아도 이 단축키 3개로 저희가 원근감, 왜곡, 기울기 다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원근감을 주고 엔터, 컨트롤 D. 자, 원근감이 적용되니까 멀고 가깝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선택 툴로 우리가 부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하고 컨트롤 T 누르면 돼요.
이번에는 텍스트 변형에 대해서 볼 건데요. 네. 자, 이제 이 텍스트도 뭔가 입체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텍스트 레이어거든요. 네. 자, 이 텍스트 레이어를 컨트롤 T 네. 변형을 시켜주고 싶어요. 컨트롤 눌러서 변형을 해볼게요. 네. 어때? 변형인데 기울어지는 것 같은 느낌만 있죠? 네. 스큐를 줘도 그냥 기울어지기만 해요. 네. 이건 텍스트 레이어의 특징인데 이렇게 레이어가 텍스트 레이어라고 하면은 얘는 변형, 뭐 원근감 아무것도 적용이 안 돼요. 오로지 스큐만 적용이 가능해요. 아. 근데 내가 이 텍스트를 뭔가 생동감을 주고 싶어. 그럼 이 레이어를 저희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레이어에서 우클릭을 하시면은 레스터라이즈 타입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얘가 이미지를 레스터화 시키겠다, 이미지화 시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얘를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썸네일의 모양도 바뀌었죠. 네. 얘는 이제 이미지예요. 네. 자, 오타가 있으면 수정이 안 돼요. 네. 자, 이 상태로 이제 컨트롤 T, 자, 입체감을 부여해 볼게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모서리 클릭. 짠. 장. 글자가 어때요?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죠?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을 부여해 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텍스트는 어떻게 꼭 변형시켰어. 네. 그죠? 이미지로 변화시켜서 만들어주면 돼요. 네. 내용은 변형은 변형인데 오브젝트의 변형이 아니라 우리 작업 창에 대한 변형이에요. 우리가 얘를 세로용으로 놨을 때 좌우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요. 여백의 위로 둘 수도 있지만은 이 여백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라고 하면은 사실 이미지가 이렇게 넓을 필요가 없죠. 네. 자, 그럴 때는 이미지의 크기를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크롭 툴. 네. 잘라내는 툴이죠. 그래서 선택을 하시면은 모서리 가장자리 부분에 꺽쇠들이 좀 생기게 될 거고요. 움직이면은 이미지의 비율을 줄일 수 있어요. 네. 얘도 변형이랑 똑같이 Alt 누르면 중심으로. 네. 키우고 싶다 모서리. 네. 혹은 축소. 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되었다. 엔터 누르면 알아서 작업 영역이 줄어들 거예요. 네. 자, 이런 게 있고 이제 툴 말고 이제 이미지 기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 이미지라는 메뉴바에 가시면은 이미지 사이즈, 캔버스 사이즈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이미지 사이즈를 먼저 볼게요. 네. 얘는 작업 영역이 아니라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해줄 수가 있어요. 단위는 보통 센티미터보다는 픽셀을 보기 때문에 바꿔서 확인을 할게요. 네. 줄이는 건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500. 자, 가로만 작성을 해도 세로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서 변화가 될 겁니다. 뭐 세로 기준으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자, 다시 1000. 자, 엔터. 그럼 줄여지는 거는 이미지 정확하게 생기진 않아요. 너무 갑자기 확 줄어들어서 어그러지지 않는 이상 작아지는 거는 크게 이미지 사이즈가 변하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캔버스 사이즈. 네. 자, 얘는 작업창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크롭이랑 사실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는 정밀하게 수치를 입력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현재 사이즈를 알려주고 나 가로가 1000픽셀이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1000을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오케이. 좌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다른 하늘들을 혹은 다른 글자들을 배치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다시 컨트롤 Z. 근데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캔버스 사이즈에 이 밑에 있는 앵커라고 하는 애예요. 네. 자, 제가 기준점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좌우잖아요. 좌우로 늘어난다는 거고 기준점을 옮기면 화살표는 오른쪽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오른쪽으로만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늘리고 싶은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지 사이즈 혹은 작업창의 사이즈를 바꿀 수 있는 변형들도 있는 거예요. 네. 실습. 이미지 변형. 이제는 스림님의 실습 시간입니다. 네. 자, 저는 이제 두 가지 파일들을 창에 띄워놨어요. 위에는 변형 실습 완성 네. 이미지 파일이고 아래는 변형 실습 PSD 파일.
이 PSD를 스리님이 변형시킬 거예요. 네. 위에 있는 완성본을 보고 똑같이 만들어 봅시다. 네. 네, 시작. 그럼 자르는 거부터 하나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편하신 대로. 이거 근데 수치를 볼 수가 없네요. 수치를 하단에서 여기 네. 오른쪽 하단의 배율과 마우스 움직여줘 볼래요? 배율과 크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변형 실습 완성의 크기. 네. 여기 하단에 또 있죠? 네. 얘는 변형 실습 PSD의 크기. 오. 그냥 이거였네. 그다음에 눈틀. 얘를 제가 할 수가 있나요? 이 안에 거를 선택하고 싶은데 문? 얘인가? 저렇게 하려면 얘인가요? 생각나는 게 얘밖에 없는데. 이밖에 없다고요? 모양을 한번 보세요. 위 아래가 똑같이 좁아들고 있죠. 네, 그러면 얘? 이거 곡선이었던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가능은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위 아래가 동시에 좁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원근감 주는 아, 원근감 주는 거. 다시. 원근. 얘요? 원근감, 퍼스펙티브. 퍼스트. 얘는 안 눌러도 돼요, 단축키를. 이미 내가 지정한 거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원근감을 주는 거예요? 지금 원근은 위 아, 이렇게. 얘는 안 줄어드는데요? 왜냐면 지금 나는 원근감만 주겠다라고 설정을 했잖아요. 크기를 줄일 거면은 아, 다시 이걸 풀고요.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그림자도 맞아요. 그러면은 사실 문이랑 사이즈가 똑같잖아요. 네. 그럼 문을 복제하는 거예요. 문틀인가? 문틀을 복제하는 거예요. 우리 복제할 수 있죠. J? 네. 에? 컨트롤 J 누르면 그 위치 그대로 쌓이는 거예요. 두 네. 개가 겹쳐져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줄여요? 줄여도 되죠. 그렇게 해서 아닌데.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인다고요? 완전히 내려야 되나요? 이렇게? 네. 그래야 저 위치 맞춰서 기울어질 수 있겠죠. 그럴 것 같네요. 오, 이렇게. 근데 가운데를 움직이면 한 번에 가운데 있는 점을 잡고서 움직여볼래요? 얘를 잡고. 네, 가운데. 아, 그러면 두 개가 아. 같이 이어져지는 거예요. 오, 좋아요. 색상은? 우리 아, 흐리게 하는 게 아니라 색상을 이 색상으로 한 건가요? 아니 흐리게 한 거 맞아요.
투명하게 준 거예요. 네. 이거 필터로 하는 거 아니에요? 투명도는? 이거 위에 거. 네. 20. 근데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또 수정해보세요. 왜 기울기를 더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왜 우클릭이 안 되죠? 오. 왜 우클릭이 안 돼? 우클릭이 안 된다고요? 네. 여기서 작업 영역 안에서 우클릭 해볼래요? 아. 작업 영역 바깥이기 때문에. 아하. 좀 더 이렇게? 네. 사람. 이거? 이게 맞나요? 아까 우리 반전도 할 수 있었죠? 반전이요? 네. 얘를 반전해서 한다고요? 네. 얘요. 회전이잖아요. 로테이트. 이렇게 하는 아니네. 난항이 시작됐어요. 난항이. 자, 반전은 플립이에요. 아, 호리젠탈은 좌우 반전. 그쵸? 이게 위아래. 네. 오, 좋아요. 그래서 얘도 그래서 이 기울기가 맞나요? 좀 더 가요? 다리의 기울기가 문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이렇게요? 네. 모서리를 사실 지금 퍼스펙티브 눌렀거든요? 네. 근데 모서리를 안 눌러갖고 기울기가 적용됐어요. 모서리 누르면 이제 원근감 된다고요. 야매가리였다. 뭐 어떻게든 경영학이 나오면 맞아요. 그 마인드 맞습니다. 어떻게든 그것만 나오면 돼요. 자, 근데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내가 디테일하게 작업을 했는지. 너무 조그맣게 보면 사실 모르거든요. 떨어져 있어서요? 그쵸? 그거 말고 딴 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안 겹쳐져 있어서요? 네. 여기 막 삐져나가 있단 말이야. 이런 픽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도면 되나요? 된 것 같아요? 확대, 알트 휠. 네, 된 것 같은데요? 요 이미지 밑에 있죠? 네. 이미지 크기가 아예 이 하단이랑 딱 붙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 이렇게요? 그쵸? 그리고 옆으로 좀 들어가라고요? 그쵸? 네. 그래야 완전히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얘는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 그죠? 선에? 냉, 선에. 냉.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애프터. 이 친구들은 어떻게 얘들은 요거요. 스큐. 아닌가? 글자는 기울기밖에 안 된다고 했죠. 아, 기억이 났어요? 네. 이미지로 바꾸라고요? 네. 레스터화 해야 합니다. 레스터? 네. 레스터 이미지로 만들어야 돼서
스타라이즈 스타일. 네. 네. 그래서 그럼 양쪽 다 기울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건 원근이에요. 얘를 이렇게. 네. 하고 세간도 이미지로. 얘도 원근. 오, 근데 뭔가 잘못됐는데요? 아니네. 됐습니다. 너무 글자가 크지 않아요, 우리? 이거 자체를 줄여요? 둘 다? 네. 둘 다요? 네. 컨트롤 플레이. 이제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크기를 줄일 땐 자, 한번 옆으로 움직여 볼래요? 옆으로 움직여보려고요? 이걸로요? 아니요, 잠깐만요. 컨트롤 Z. 다시 한번 크게 줄여볼래요? 네. 마우스를 한번 움직여 볼래요, 옆으로? 나- 옆으로 한번. 오른쪽. 떼지 말고. 마우스 떼지 말고. 한번 막 회전해 봐봐요. 클릭하고. 비율이 틀어져요. 아, 그래서 정비율로 줄이고 싶을 땐 꼭 시프트 눌러줘야 돼요. 네. 줄여요. 네. 다리에. 맞습니다. 됐습니다. 네. 하지만 오류가 있었죠. 자, 다시 한번 되돌려 볼게요. 네. 이 문이라는 거를 변형을 시킬 건데, 네. 얘는 지금 아래로 기울어지고 위로도 기울어져요. 양쪽이 위아래가 지금 같이 기울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근 상태예요. 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르고 네. 자 저희는 이제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퍼스펙티브를 누르면은 다른 크기 조절이나 기울기 조절이나 왜곡 조절이 아예 안 돼요. 네. 그래서 컨트롤 T를 누른 상태로 컨트롤 Alt Shift 네. 자 이걸 누르면 퍼스펙티브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줄여주고 네. 얘를 떼면은 자유 변형이에요. 네. 단축해서 손을 떼면 자유 변형. 이때 좁혀주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기울기를 주고 싶은데 컨트롤 Alt Shift 다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는 가장 마지막에 왜냐면은 자 엔터를 하고 컨트롤 T 하면은 얘 바운딩 코스가 여기가 있단 말이에요. 수정하기 전에는 여기가 있었죠. 네.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다시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그다음에 이제 문틀. 자, 여기 약간 그림자 같은 네. 애들이 있죠. 자, 복제 컨트롤 J. 자, 컨트롤 T 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냐면 얘가 여기에서 기울기를 바로 줘버리면은 위치가 틀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중심점 있죠. 네. 중심점을 밑으로 내려요. 그럼 얘네들이 알아서 포토샵은 스냅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네. 착 붙어요. 네. 착 붙어요. 자, 이때 상하 반전. 아. 그럼 이미 딱 맞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음. 그럼 여기서 나는 이제 컨트롤 눌러서 모서리는 자유 변형이지만 가운데 누르면은 이 수평된 부분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자, 컨트롤 누르고 기울여 줄 수 있어요. 엔터. 투명도. 자, 여기도 똑같이 해볼게요. 네. 사람. 컨트롤 J. 컨트롤 T. 자, 내려서 반전. 네. 여기 내려와서 또 컨트롤 드래그. 자, 그럼 이제 비슷한 각인 것 같죠? 기울기인 것 같죠? 엔터. 얘도 기울기. 기울기래. 투명도. 자, 이렇게 되고, 우리가 무언가를, 얘를 따라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네. 관철력이 좋아야 하거든요. 관철력이 좋아야 돼요.
자, 보자고요. 이 애프터라는 글자. 자, 네. 아래로 기울어져 있고, 위로도 기울어져 있어요. 네. 자, 퇴근이란 글자 볼게요. 자, 기울어져 있죠? 네. 여기는. 그냥 일직선? 그죠? 네. 아까 원근 줬죠? 네. 자, 우선 두 개 다 선택을 해서, 자, 레스터라이즈를 바꿀 겁니다. 네. 자, 바꾸고 나서 퇴근을 먼저 해요. 퇴근. 자, 네. 얘는 원근이 아닌 거예요. 네. 원근이 아닌 상태로 한쪽만 높고 낮게 기울기가 적용된 거라서 저는 이 퇴근의 앞부분을 네. 컨트롤 눌러서 내려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우스를 굉장히 잘 움직이고 있어서 기울어지는 느낌이 안 들지만 삐끗하는 순간 모양이 틀어져요. 그래서 네. 이때는 꼭 우리 올바르게 시프트. 자, 그래야지 이렇게 기울어질 거고요. 네. 엔터. 이제 애프터 컨트롤 T 눌러서 얘는 애프터 굉장히 위아래로 늘어나 있죠? 네. 컨트롤 자유 변형을 하되 얘가 똑바로 일자로 내려갔으면 좋겠고 위에도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어. 알트 늘려주는 거죠. 네. 엔터. 근데 완커졌어요. 네. 둘 다 선택해서 컨트롤 T. 자, 이제 크기를 줄일 건데 막 찌부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시프트 정비율 유지시켜서 네. 줄여주고 위치 맞춰서 방향키 미세하게 네. 원하는 위치 됐으면 엔터. 이렇게 네. 하면 끝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심점들 활용하는 거. 네. 자, 이 중심점들 네. 눈에 거슬리면 사실 끄면 되는 건데요. 네. 얘를 사용하게 되면은 반전의 위치도 손쉽게. 이 적용할 수 저거를 있고요. 끄면 네, 이 기능은 없어지나요? 맞아요. 무조건 아. 중앙이 정렬이 돼요. 무조건 중앙이 되기 때문에 얘는 켜주는 게 좋아요. 끄는 순간 무조건 중심이에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근데 변형을 쓰면은 진짜 많은 입체감을 우리가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알아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클릭보다는 저는 쓰리님한테 권장드린 건 단축키. 네. 컨트롤, 네. 알트, 시프트 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트는 중심, 네. 시프트는 올바르게. 네. 그래서 대칭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싶어 그럼 알트 누르고 위아래로만 좌우로만 움직이고 싶어 시프트 누르면 돼요. 네.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포토샵의 변형 기능을 배워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크기 조정이나 회전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 기능을 구성이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처음엔 컨트롤 T만 누르더라도 뭘 더 해야지? 쉽겠지만 오늘 배운 이 스큐, 디스톨트, 퍼스펙티브. 자, 얘네들을 실제 이미지에 적용해보면 단순한 오브젝트도 다양한 공간감과 분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채색 관련된 것들을 배워보게 될 거고요. 이 채색의 개념을 알게 되면은 디자인에 감정을 입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